이번에는 새 창을 열어서 펜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요. 펜 툴은 여기 있습니다. 일단 펜 툴은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이제 도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추가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트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깨면은 이게 컨트롤 B로 깨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선택이 되거나 이렇게 검은 점으로 이렇게, 아니 흰 점으로 이렇게 면이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시죠? 선이나 여기다 페인트통에서 면 넣어보겠습니다. 면을 넣어도 이렇게 되고, 선도 이제 면과 동일하게 이렇게 점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기존에 이제 일단 선택을 하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그려보겠습니다. 하시면 이제 드로잉 오브젝트가 되죠. 이제 객체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이걸 해제한 상태에서 그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이 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뭐 수정을 하기에는 여기에다 막 이걸 그리고 추가로 더 이제 다른 걸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객체화 되어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해져요. 이 안에 들어가서 수정하기도 편하고요. 색깔을 뭐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 여기다 추가로 추가로 그리셔도 되는데 일단 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겉에서는 이제 객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도 영향이 없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펜으로 이걸 해제를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제 펜트도에서 색을 넣으면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선택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로 돼버리죠. 그래서 수정을 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캐릭터를 그릴 때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dd anchor point to이라고 해가지고, 앵커 포인트 여기 보시면 흰 점 같은 게 있죠. 이게 앵커 포인트인데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추가가 되는 게 보이시죠? 플러스 기호가 써 있어서 이게 확인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지우는 건데요. 마이너스가 딱 뜨죠. 그래서 해당 이제 포인트 지점에 딱 놓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환 툴인데, 이렇게 이제 앵커 포인트 가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쭉 늘리시거나 이렇게 줄이면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거 전에 보셨던 거죠. 이거 베저 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셔서 곡선 형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거는 다음에 이제 서툴이나 뭐 이제 면 관련된 툴 그리고 연필 툴에서 계속 쭉 나오니까요.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글자를 직접 입력하고 이제 또 링크도 걸어보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텍스트 툴을 누르시고 이렇게 텍스트를 글자를 쓰신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좀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속성창에 기본적으로 이게 먼저 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tatic
스태틱 테스트랑 다이내믹 테스트의 인풋 테스트가 있는데요. 스태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 테스트라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뭐 특별히 변화는 없죠. 폴리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텍스트고 이렇게 쓰셔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면 컴퓨터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이 퍼블리싱된 화면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그쪽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이제 저장이 안 돼 있어도 이제 퍼블리싱한 그 파일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이 똑같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상태처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다이내믹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툴도 약간 좀 다르죠. 이 상태에서 쓰시면 이게 위에 보시면 인스턴스 네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인스턴스 네임을 따로 쓰셔가지고 액션을 이제 걸어서 액션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액션을 걸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태틱 이제 정적 테스트보다는 용량이 좀 적게 나가요. 근데 이제 퍼블리싱을 했을 때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또 보시면 이제 폰트 지원이 없으면 이제 폰트가 기본 폰트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퍼블리싱해서 만약 웹에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 웹 폰트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웹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경로에 이제 폴더를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폰트를 해서 불러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도 쓰실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겉보기에는 정적 테스트랑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딱 보시면 퍼블리싱 했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액션을 써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별도로 쓰실 수가 있고 뭐 추가적인 텍스트를 이제 액션 스크립트로 짜셔가지고 그걸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풋 텍스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글씨를 쓴 상태이긴 하지만 안 쓴 상태로도 이게 퍼블리싱 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셔서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안 되네. 이렇게 글자가 변경이 되거든요. 잘 안 되네요. 제거하거나 글자를 쓰면 쓸 수가 있어요. 이 영역 안에.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보이고요. 이게 인풋 테스트 기능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액션 스크립트로 이제 작업을 하셔서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공이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네임을 쓰셔서 이제 액션 스크립터 분들이 액션을 거셔가지고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했을 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정적 테스트 놓겠습니다. 글자를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기본형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써서 내려갈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버티컬 세로로 옛날에 쓰는 그런 형식 있죠.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누르면 계속 옆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커서가 옮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거는 이제 반대로 세로인데 반대로 쓰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커서가 옆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 다음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x, y 좌표값 있는 건 이제 위치 관련해서 포지션 관련해서 그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패널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일단 밑에 보시면은 캐릭터 이제 항목에 패밀리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보시죠. 이제 폰트가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폰트가 이제 적용 가능한 건 다 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폰트 스타일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방향키를 쓰셔가지고요. 이렇게 내리시거나 올리시면 이렇게 다른 폰트를 바로바로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하다가 안 되시면은 그때는 이제 전부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써 보실 수도 있어요. 적용해서. 일단 하나로 같은 걸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굵기를 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폰트 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떠요. 근데 이건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지원될 만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건 지원이 되네요. 보시면 레귤러는 일반이고 여기 뭐 라이트 폰트 차이 느껴지시나요? 레귤러 이런 식으로 두꺼운 것까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지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어떤 거는 이제 볼드도 이제 엑스트라 볼드라고 해서 더 두꺼운 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좀 다른 것만 이제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릅니다. 이제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폰트 자체 이제 폰된 내역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폰트도 볼 수 있고 이제 폰트에 대한 이제 저작권 같은 것도 좀 정보가 나와요.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링키지라고 해서 라이브러리에 이제 폰트 이제 이런 걸 속성을 집어넣은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뭐 여러 명 쓸 때 끌어오는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쓴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여러 명이 작업을 할 때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링키지를 걸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폰트 이름을 적으셔서 OK를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정해볼게요. OK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제 다른 폰트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만드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켜져 있는데 OK를 눌러서 저장도 가능하고요. 이 기능 솔직히 저도 많이 안 써봤어요. 그냥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 사이즈는 뭐 다 아시죠? 이렇게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 이걸로 이제 더 높은 수치를 입력하고 싶으시면 그때는 이제 이걸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더 큰 수치는 일단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격 조절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사이가.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안티 이제 엘리어스라고 단계단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게 더 잘 보이는데 이제 약간 블러 처리 그런 형식으로 돼서 이런 라인 끝부분이 부드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왜 계단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확대해 보면 픽셀도 확대해 보면 계단 현상이라 해서 이렇게 직각 형태로 돼가지고 그걸 이제 축소해서 보면은 여기가 날카롭게 이렇게 끊어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없애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추가 항목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디바이스 폰트를
기기 관련해서 그 폰트를 그냥 쓰는 거고요. 이건 비트맵 텍스트로 이제 약간 좀 오돌도돌해졌는데 이게 계단 현상처럼 보이죠? 이제 말로는 이제 반계단 현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퍼블리싱을 하시면 약간 비트맵화 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효과는 안 나네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이제 제작을 했을 때 그때 폰트를 이걸 쓰시면 단계단 현상에 적용이 돼서 좀 더 부드럽게 보인답니다. 별 차이는 안 느껴져요. 그렇게. 그냥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 속성으로 놓고서 그냥 쓰거든요. 저는 이거 굳이 안 건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독성을 위한 이제 반계단 현상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 솔직히 이제 속성이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시겠지만 별로 티나진 않아요. 그냥 디자인 하시거나 그럴 때 쓰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안 하셔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젠 이게 사용자가 원할 때 이런 식으로 직접 정해서 두께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로운 정도 뭐 이렇게 구분하셔서 수치값 입력하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 이렇게 약간 여기서 이제 볼드 처리한 것처럼 좀 비슷하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클릭하시고서 이렇게 퍼블리싱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게 없는 상태로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설정이 이 상태로 두시면 선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드래그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히 이제 디자인을 하시거나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그렇게 필요한 기능은 아닌데 예, 속성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이내믹 테스트나 인풋 테스트로 놓고 이걸 보시면 이것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리싱 했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닌데요. 이게 웹 환경에서도 이제 보일 수 있게끔, 잘 보일 수 있게끔 이제 이전 같은 걸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런 효과들을 적용했을 때 이제 웹 환경에서도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겉에 테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박스 테두리. 여기서도 잘 보이죠? 폴리싱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단 자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 형식 이렇게 이쪽에 기준을 맞추고서 이제 정렬이 됐죠. 왼쪽에. 이거는 중심에 이렇게 되고요. 이건 우측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채워가면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띄어쓰기를 해서 부분 비었죠.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쭈르륵 쓴 상태에서는 이렇게 양쪽 정렬 맞춰서 이렇게 딱 좀 가지런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동화책 같은 거 앞부분에 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첫 줄에 공간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원선태도 놓고요. 이거는 행간을 이제 조절을 해준 거고요.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다 있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거는 여백을 주는 건데요. 이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 왼쪽에 띄워졌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수치로 입력해서 좀 큰 값을 좀 더 줘보겠습니다. 이러면 확 티가 나죠. 여백을 이렇게 반대쪽에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걸 놓친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글자에 선택을 하고서 클릭하시면 이제 위첨자, 아래첨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헤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를 이제 바꾼 건데요.
일단 멀티로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제 그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문자들이 내용이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싱글 라인을 클릭하시면요, 놓으시면 이렇게 한 줄로 돼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했을 때도 변함없이 한 줄로 쭉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테두리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건데요. 일단 글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확인이 좀 힘들잖아요. 일단 다시 이렇게 줄을 만들고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줄이고 다시 놓으시면 그래도 이제 행 사이에는 이제 변화가 없어요. 꼭 제 텍스트 박스가 없는 것처럼 영향을 안 바꿔서 그대로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단 이걸 싹 지우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박스를 좀 크게 만들고요. 웹페이지 중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색깔도 좀 바꿔주고요. 일단 이렇게 두시고 이걸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바꾸겠습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옵션 항목에서 링크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요, 이렇게 값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지금 링크가 걸린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추가로 타깃을 정하시면, 타깃이 뭐냐면은 이제 웹페이지가 클릭해서 웹페이지가 열릴 때 어떤 형식으로 열리는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 형식이 블랭크고요. 보겠습니다. 퍼블리싱에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통은 이거를 이제 링크를 거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 퍼블리싱한 화면을 이제 추가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화면이 띄우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게 링크 이제 플래시 파일 자체가 SWF 파일 자체가 이제 웹페이지에 이제 같이 저장이 되는 거죠. 등록이 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클릭을 했을 때 웹페이지 전체에 이제 링크가 이제 타깃이 걸려서 이제 보이는 건데, 그때 이제 웹페이지 자체에서 이제 보이는 이 화면에서 클릭을 하면 이제 브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 창에서 웹페이지가 새로 생겨서 보이는 거고요. 셀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게 보이게 될 웹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클릭을 하시면 그 웹페이지 자체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클릭한 주소대로 이제 웹페이지가 새로 뜨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화면에 그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웹페이지가. 위에 거는 새 창이 열려서 바뀌는 거고, 그리고 페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드림위버에서 보시면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을 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칸이 나눠져서, 그리고 이 안에 이미지를 넣어서 저희 눈에는 그 이미지들만 보이는 거예요. 웹페이지 이미지만.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이미지에 따라서 다 잘린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이미지를 넣는 거거든요. 링크도 그 안에 이제 포함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넣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특정 테이블 안에서 이걸 클릭을 했을 때 페런트로 이제 타깃이 돼 있으면은 바로 위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이제 웹페이지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해당 웹페이지가. 그리고 탑으로 놓게 되면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요 맨 꼭대기 테이블에서 그 웹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기본은 이제
클릭했을 때 이제 새 창에서 열리는 걸 이걸 선택을 하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명드린 거고 일단 텍스트 선택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제 또 내용이 길어서 예, 별도로 이제 어차피 이제 동영상을 편집할 때 또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고서 다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